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MC 허참의 본명은 이상용이고 194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습니다. TBC 동양방송, KBS 한국방송, MBC 문화방송에서 수많은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6년 동안 진행한 KBS 가족오락관은 그의 이름과 동일시되며 코미디언, 가수,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그가 군에서 막 제대한 1973년 여동생 결혼 미천 3만 원 들고 무작정 상경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부산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돈 벌면 몇 배로 갚아줄게. 결혼 미천 삼는다고 고이 모아 온 여동생의 돈이었습니다. 허참의 서울살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애초부터 내 집 같은 것은 없었으니 군대나 고향 친구들 집을 번갈아 가며 하루하루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 후 정동 MBC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자전거로 채소나 생선 같은 것들을 배달해주며 공짜 숙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 코미디언이 됐든 MC가 됐든 DJ가 됐든 뭐라도 하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 군대 친구와 함께 종로에 나갔다가 통기타 라이브 클럽 쉘브르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문 앞에 탄산음료 오란시시음 행사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짜 음료수 한 잔 얻어먹을 요량으로 안에 들어갔죠. 입구에 유난히 코가 큰 사람이 서 있었는데 쉘브르의 주인이자 당시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의 PD 겸 DJ로 활동하던 전설의 인물 이종환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이태원, 전원수 씨로 구성된 통기타 듀오 쉐그린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그들이 객석 손님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행운권 추첨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허참이 당첨됐습니다. 무대로 잠깐 올라오세요. 허참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몇 마디의 공연장은 폭소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신없이 웃던 이태원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허참 자기 이름도 몰라요? 아,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허참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종환이 허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종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월급은 없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니 그걸로 감지덕지였습니다. 청소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틈틈이 손님들 신청곡 받아 노래를 틀어주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잠깐씩 무대에 올라 짤막하게 MC를 볼 일이 생겼는데 차츰 쉘브르에 명물이 하나 들어왔다고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허참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면서 몇 달 후에는 어니언스, 쉐그린, 김정우, 김세화, 권태수 같은 포크 스타들의 공연을 진행하는 정식 MC로 승격이 됩니다. 스탠딩 코미디와 노래를 섞은 허참쇼라는 코너도 만들어졌습니다. MBC의 라디오 PD 겸 DJ였던 박원웅이 허참을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청춘은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DJ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순간 허참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전거의 동태 괴짝이나 채소 꾸러미를 싣고 지날 때 그토록 높게만 보였던 MBC 사옥. 그곳에 내가 입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쉘브르의 객석에서 소파 몇 개 붙여놓고 슬리핑백에서 잠을 자는 신세였습니다. 노래 편지의 성공으로 형편이 나아진 어니언스 임창재가 물려준 슬리핑백이었죠. 방송 DJ를 시작하면서 동대문 근처에 방을 얻은 허참은 임창재의 슬리핑백을 의기양양하게 다른 친구에게 물려주고 쉘브르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허참의 집안 뿌리는 황해도입니다. 194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이듬해 6.25 전쟁이 나자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땅끝인 부산까지 와서 부민동에 터를 잡고 부산지방법원에 주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공무원 아버지를 둔 덕에 생활은 적당히 풍족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소고기 반찬을 싸주면
나보다 못 사는 아이가 배급받아온 옥수수빵과 바꿔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법원 주사 정도면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허참의 아버지는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허참은 그림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1956년 부민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교 대표로 미술대회에 나가 여러 번 상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그려 팔아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미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었다면 남다른 끼와 말솜씨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풍 가서 사회를 보는 일은 늘 허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이나 행동에 남다른 스타 의식이 강했습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던 시절 할머니가 등대 쪽에서 꼼장어 장사를 하셨는데 매일 같이 달려가서 꼼장어 먹고 딱딱한 알사탕 입에 넣고 책가방 던져놓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입학 이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무렇지 않게 싸가지고 다녔던 소고기 구경을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72년 군 복무 중 10월 유신이 선포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전군의 문화선전대 경연 행사를 열어 유신의 필요성을 병사들에게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4단 웅변대회 선수로 뽑힌 그를 대대장이 불렀습니다. 이상용, 너는 오늘부터 웅변 대신에 유신헌법을 홍보하기 위한 문선대 경연 준비를 해라. 유신헌법이 뭔지 내가 알 리 없었지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몸에는 우리 옷을 입어야 하는데 유신헌법이야말로 우리 몸에 맞는 옷이다란 내용을 주제로 코미디를 구성해 연기했고 그걸로 사단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MC 겸 코미디 담당으로 예하 부대를 돌며 유신 홍보 공연을 다녔습니다. MC와 코미디언으로서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얼마 후에는 사단 내 방송 DJ도 맡게 됐는데 쌀을 살로 발음하고 의사를 어사라고 말하는 억센 부산 사투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문선대 공연에서야 사투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수단이었지만 방송에선 아니었습니다. 교정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책과 신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사회에 나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원웅 선생의 스카우트로 MBC 라디오 데뷔를 한 이후 몇몇 프로그램이 그를 더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리듬감 있는 말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가요계를 평정할 때였으니 1976년쯤인 듯한데 MBC 라디오의 간부 한 분이 호출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를 모두 전문 아나운서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 미안하다. 교통정보 프로그램 푸른 신호등에서 하차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방 한 칸 신혼살림의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 세간이라곤 쌀통 하나뿐이고 찬장도 없어 사과상자로 대신하고 있던 허참 부부였습니다. 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면 끝입니다. 푸른 신호등에서 졸지에 잘린 뒤 그는 장사를 하기로 하고 MBC 근처에 신발 가게를 차립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패션 구두 같은 것을 떼어다 아내와 같이 팔았습니다. 조용필이나 이은하 같은 당대의 스타들이 찾아와 도와주기도 했지만 6개월도 안 돼 망했습니다. 장사는 말주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죠. 묘하게도 신발 가게를 폐업하자 연달아 방송 요청이 들어왔고 잠깐 동안의 실업자 생활과 신발 가게 실패를 통해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간단한 것은 없다.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라디오로 주가가 오르면서 TBC 7대 가수쇼 MC로 TV 데뷔를 합니다. 운영군 공개홀에서 남진, 나훈아, 이미자 등 당대의 스타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당시 고려진 씨와 짝을 이뤘는데 최초의 남녀 공동 MC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150명 정도의 여성 MC들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얼마 후에는 MBC 토요일 밤에와 함께 주말
저녁을 양분하고 있던 TBC 쇼쇼쇼의 MC로 위키리 이한필의 뒤를 이어 발탁됐습니다. 쇼쇼쇼에서 최고의 콤비를 이뤘던 정소녀를 만납니다. 당시에 허참하면 정소녀, 정소녀하면 허참이었습니다. 한창 때에는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푸른 신호등 2시간 진행하고 잠깐 쉬었다가 싱글벙글쇼 2시간, 좀 있다가 허참의 가요 앙콜 2시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수십 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긴장과 피로, 고독감을 술로 달래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무교동 식당들에서 배달시킨 짬뽕, 짜장면에 소주를 마셔가면서 방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취자들은 배달음식 빈 그릇과 소주병이 수북이 쌓여 있는지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심신이 헛헛해져 또다시 무교동 낙지 골목 등을 후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에 술에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생활이 이어졌는데 방송국에서 쓰러져 응급차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가족오락관은 1984년 4월 3일 벚꽃이 한창일 때 처음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허참의 나이 35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마지막 1237회 녹화일이 2009년 4월 2일이었습니다. 하루도 어긋나지 않는 만 25년. 그의 청춘과 중장년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반세기와 좀 더 따뜻하게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은 참 아쉽습니다. 새로운 포맷의 참신한 가족오락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관두게 됐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KBS는 가족오락관 후속으로 가정오락관이란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몇 번 내보내고는 시청자 반응이 안 좋다며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모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그려라가 나의 좌우명이다. 남을 존중하고 경청하려고 애쓴다. 남들 앞에 과하게 나서지 않으려 한다. 나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무대에 오른다. 후배들한테 말한다. 분위기 뜨고 흥겹다고 해서 객석에 마이크 들이대며 반말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허참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허참의 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끼는 타고났을지 몰라도 나머지를 채운 것은 그의 부단한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위해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유머집을 구입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소설이건 수필이건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암기했습니다. 교수, 의사, 성악가, 요리사, 언론인 등 자기 분야의 고수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과의 얘기는 모두가 살아있는 공부였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청년 이상용이 허참이란 예명을 쓰며 국민 사회자가 되기까지 허참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드라마에 심취하여 성우 흉내로 사람들을 웃기는데 능했고 학창시절 다니던 웅변학원에서 발음법과 발성법, 화술을 배우면서 우렁차고 또렷한 목소리와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갖게 되었습니다. 1970년 영남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한 허참은 이등병 때부터 부대 웅변대회에서 1등을 따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문화선전대 진행위원으로 뽑혔고 군 생활 내내 위문공연 MC로 활동했습니다. 1987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딱 한 번 펑크를 낸 적이 있었지만 여성 MC가 20명이 넘게 바뀔 동안 허참만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격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오락관 25년 진행은 2019년 11월 전까지 국내 단일 프로 최장수 연속 진행 MC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의 최고 경쟁 상대인 일요일에 국민 MC로 유명한 전국노래자랑의 송혜가 한참 뒤에 그 기록을 뛰어넘었고 2022년 설날 당일이었던 2022년 2월 1일 낮 12시 지병인 간암으로 인해 향년 72세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허참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싶어 간암 투병 사실을 지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비밀로 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이용렬, 강진 같은 극소수의 최측근 인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진은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사망 몇 주 전에 얼굴에 병색이 보이는 전조 증상을 봤음에도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걱정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송혜와 함께 원로 MC로 손꼽히는 국민 MC였으나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혜는 생전에 자신이 죽거든 전국 노래자랑 MC 자리를 허참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허참은 2012년에 한 차례 임시 진행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허참이 사망하고 4개월 뒤에 송혜 역시 세상을 떠났으며 전국 노래자랑 MC는 최종적으로 코미디언 후배 김신영이 이어받았다가 현재는 남희석이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 전문 기자 에이나였습니다.